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 이런저런 많은 아이템을 알아봤을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터디 카페와 뚜레바게뜨, 한마디로 뭐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집 이것과 또 커피, 대용량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뭐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 하삼동, 뭐 더벤티 이런 것들의 창업 비용과 수익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단점, 그래서 결국 내가 왜 스터디 카페를 선택했느냐, 뭐 이런 것들. 물론 이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혀 일반화할 수 없는 그냥 이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 몇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유튜버도 있구나, 요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들어주셔야 돼요.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스터디 카페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훨씬 잘 되는 사람, 그런 것 좀 이게 뭐 우리 그 전기분포를 그려서 양쪽 다 잘라가지고 평균적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빵집도 평균적인 거. 빵집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열심히 한다고 돈이 더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커피도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뭐 아무리 대형형 커피 전문점이 뭐 인건비 장사다라고 하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냥 내 기준으로 평균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당연히 저희 매장의 그런 순수익과 수익률, 창업 비용, 그다음에 뭐 노동 효율과 업무 강도, 어떤 장단점 이런 거를 다 쭉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매장이 모든 매장을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빵집, 프랜차이즈, 이 빵집은 제가 아는 좀 절친 지인이 지금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터뷰, 어제 그 상권 분석하러 가다가 우연치 않게 들렸는데요. 거기서 또 들은 내용, 또 이전에 들었던 내용, 그다음에 그 실질적 점주를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 거고요. 커피 전문점, 요즘에 뭐 백다방, 뭐 컴포즈 이런 것들은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정보 공개서만 봐도 이 뭐 초기 창업 비용 이런 거 다 나오고, 저도 좀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들으셔야죠. 막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스터디 카페부터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터디 카페는 이게 평수에 따라서 이게 뭐 매출이 확실히 달라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너무 일확천금을 바라지 마시고요. 적정한 수익, 이 정도 수익만 바라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n분의 1 나눠먹기, 그거는 과거 일이고, 열심히 하고 좋은 상권에 좋은 인테리어 가구로 좋은 운영 이런 걸 하면 얼마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다 봐도 그렇고. 저는 50평대에서 60평 스터디 카페 기준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비용은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것 아니지, 뭐 초기 창업 비용이 베스킨라빈스, 뭐 이렇게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그 다음에 뭐 서브웨이 이런 것보다 적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더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50평에서 60평대 프랜차이즈에 따라 다르고, 개인이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50평대면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은 들어야지 괜찮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뭐 냉난방기, 간판, 뭐 키오스크 다 포함하면 2억 초반, 2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너무 저렴하게 하려고 하시면 이거 시설 사업이잖아요. 좋은 시설, 아주 집중력 좋은 효과적인 시설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설을 대충 간과해서 새롭게 아이템으로 새롭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냥 나눠 먹기다, n분의 1이다 이런 말밖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도 잘 하셔야 되고 좋은 상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최소한 1.5억에서 2억은 그냥 저는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저희 스터디 카페 수익률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7월 달에 오픈해서 12월까지, 작년 7월부터 12월 달,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수익률이 평균 63.9%,
한마디로 매출 1000만 원만 나와도 639만 원의 순수익을 나갈 수 있다. 이 여기의 순수익은 감가상각 재투자는 모든 공통적으로 뭐 뚜레쥬르도 그렇고 뭐 커피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이런 아이템들이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감가상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빼고, 물론 뭐 이렇게 자기가 이 스터디 카페를 계속해서 쭉 운영 잘해서 하겠다고 하면 굳이 감가상각을 지금에서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싶습니다. 이거를 뭐 내가 이 사업으로 떼돈을 벌겠다 그러면은 물론 감가상각 다 따져가지고 다점포로 갈지 프랜차이즈로 갈지 아니면 그냥 뭐 자가 건물로 매입해서 뭐 어떻게 이자 내면서 할지, 그런 거 또 다른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처럼 그냥 적당한 수익을 가지고 직장인보다 조금 더 낮게, 그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노동 효율로 이렇게 한다면은 감가상각 뭐 굳이 충분히 4, 5년 내에 다 뽑아내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빵집, 순수익 얘기 안 했네. 순수익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한 600에서 70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성수기 시험 기간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비수기 때는 막 2월달, 이번에 저는 올 2월달에 최고의 비수기였거든요. 2월달에는 뭐 한 400, 500 정도 이렇게 좀 나올 때도 있고, 순수익이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찾아오시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매출 다 공개합니다. 매출 이렇고요, 지출 이렇고요, 순수익 이렇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회수 기간은 한 이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건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이 정도 연봉이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건 노동 효율입니다. 업무 시간은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하시면, 알바를 쓰시거나 아주머니를 쓰시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매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일하고 순수익 6, 700, 최소한 500 평균적으로. 이거 안 하시, 이거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 저는 제가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할 경우에는 제가 청소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오후에 한번 둘러보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해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LG전자의 월급보다 많이 번다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득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요. 업무 강도가 거의 저는 이게 제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고서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받고 매일 출퇴근하는 그 자체도 짜증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업무 강도,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서도 뭐 알바 걱정이 있나, 뭐 재고 소진율 있나, 뭐 재고 관리, 뭐 발주부터 시작해서 뭐 원재료 상승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 조금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업무 강도가 없어요.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알바생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나. 뭐 그러니까 인건비가 뭐 들어가나, 뭐 최저 시급이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물론 뭐 청소 아줌마 쓰면은 뭐 괜찮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동 효율이 좋은 사업 아이템은 스터디 카페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 무인 뭐 밀키트나 무인 카페나 이런 것들도 비해서. 그 다음에 밀키트, 무인 밀키트도 진짜 할 말 많은데 그냥 막 들어주세요. 막 얘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빵집, 프랜차이즈 빵집, 이것도 뭐 점주하고 계속 얘기해 가면서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빵집에 대한 장단점도 좀 얘기해보면, 뭐 15평에서 20평. 왜냐면 빵집은 이 전시를 또 해야 되는, 이 DP도 해야 되잖아요. 빵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새 갖춰놔야 되고, 아무리 안 팔리더라도 케이크 좀 이렇게 또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빵집의 순수익, 스터디 카페가 63.9%였잖아요. 스터디 카페 뭐 들어갈 게 없으니까, 뭐 고정비가, 월세, 관리비가 뭐 그게 다니까요. 프랜차이즈 빵집은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10에서 15% 많이 가져가면 10에서 15% 순수익, 매출이 한 4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 평수가 크면 클수록 많이 팔리겠지만 뭐 재료비하고 이런 거 따지면 여기 한 4, 500에서 언더 좀 위로 업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순수익률이 10에서 15%,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지각에 그거 한 개뿐이에요. 근데 뭐 저도 다른 쪽도 알아보긴 봤는데, 이 프랜차이즈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 알아봤는데 거의 이 정도. 장점은 이게 크게 뭐 위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300에서 500, 600 이 정도는 그냥 이게 뭐 크게 비수기 성수기 없이 좀 안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초기 창업 비용은 이게 스터디 카페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 권리금은 제로가 되겠죠. 어느 정도 다 시설 투자하면은 다 빼가겠죠. 하지만 뭐 바닥 권리금이라든가 영업 이게 뭐 매출에 대한 권리금을 되게 세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야, 이 정도로 부르면 스터디 카페는 더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초기 창업 비용이 한 2억에서 2.5, 많으면 큰 평소에 가면 3억까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화 되지 않아요. 뭐 이게 틀렸니 맞니 이게 논점과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해서 순수익 4,500이면 이거 언제 회수를 하지? 물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빨리 뽑고 권리금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아마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점주가 4시간 이상은 붙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일해야 인건비 돈을 세이브 되고, 뭐 알바 짜증나고, 막 얘 뭐 신고하니만 알바 구하면 정말 그만두고, 어쨌든 머리 아프대요. 그리고 샌드위치도 주인이 좀 정성스럽게 영혼을 담아서 만들어야지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들었던, 점주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하고 본사에서 트럭으로 싣고 온 샌드위치 맛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샌드위치를 먹어봤는데, 서브웨이 이 창업 조사하면서 새싹이란다 뭐고 그거 하여튼 그 토스트 집 있잖아요. 이삭 토스트. 이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샌드위치를 요즘에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샌드위치 또 다른 샌드위치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서브웨이에 견적할 만한. 막 들으세요. 막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랜차이즈 빵집도 노동을 들어가야 돼. 알바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케이크 몇 개 시켜야 될지, 양배추가 시들시들한지 안 한지 하루 만에 소진을 해야 되고, 이거 뭐 내일 또 쓰면은 자꾸 배민에 저 사장 싸가지 없어요. 이런 거 막 앞으로 올라오고 한다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막 초췌해가지고. 어쨌든 이 프랜차이즈 빵집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긴 나는데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단점, 그 다음에 이 알바 관리, 재고 소진, 뭐 기타 등등 업무 강도가 쉽지 않다. 물론 직장인들보다는 쉽다는 걸 공통적으로 점주하고 얘기를 됐고, 그 다음에 커피, 뭐 메가커피, 백다방 등등, 뭐 봄봄, 하삼동, 컴포즈 이거 다 아시죠? 뭐 커피 한 잔 팔면은 보통 한 2만 원대의 원두를 쓰면 1kg 쓰면은 한 아메리카노 100잔 정도 나올 거거든요. 이게 투샷을 들어가야 되니까 한 14g 정도로 치고 로스율 다 따지면 한 잔에 250원에서 300원 더 싼 데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뭐 이것저것 알바비, 그것도 주인이 안 붙었으면 안 남는다 하더라고요. 주인이 또 붙어서 해야 돼. 이 주인이 뭐 아침부터 10시까지 있어야지. 그래도 좀 한 200에서 400은 벌어가고, 많이 벌면 500도 벌어가는데 순수익은 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붙어 있어야 돼. 알바생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거기도 월세, 관리비, 전기세, 뭐 냉난방, 기타 뭐 원재료비 다 들 거잖아요.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한 1,000만 원은 매출을 찍어야지, 600에서 1,000만 원은 찍어야지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 초기 창업 비용은 끊고 가겠습니다. 이 재난 문자가 가지고 영상이 끊기네요. 막 들으셔야 돼요. 프랜차이즈 커피점의 창업 비용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뭐 정보공개서 보면은 백다방 9천에서 1억 정도, 그 다음에 컴포즈 8천에서 9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정보공개서에 뜬 겁니다. 메가커피 5천에서 6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뭐 그거는 정보공개서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근데 백다방도 이 정도 드는데 스터디 카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생 쓰고 고생하고 주인이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재고 관리하고 소진율 관리, 기타 등등 발주, 그다음에 장사 되니 안 되니. 물론 스터디 카페나 그 빵집이나 여러 가지 뭐 치킨집이나 이런 거 다 그런 고통은 있겠지만, 제가 듣고 해보고 조사해봤을 때는 이 스터디 카페만큼 이 날로 먹는 장사는 없는 것 같다 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 잘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월세 저렴하고 상권 좋은 데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본사에, 이런 모든 프랜차이즈는 본사 말이 곧 법은 아니에요. 본사 말은 일단은 본사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잘 걸러 듣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하시든 치킨집을 하시든 빵집을 하시든 커피점을 하시든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내한테 맞는 창업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 정도 창업 비용을 넣고 이 정도만 벌면 된다. 나는 이 정도 해서 좀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좀
적게 일하고 또 적게 벌란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으로 스터디 카페 하세요. 뭐 빵집 하세요. 커피점 하세요. 치킨집 하세요. 뭘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논점은 뭐 이런 정보도 한번 공개해보고 싶다. 결론은 스터디 카페가 좋다는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요즘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계속 알아보니까 그냥 스터디 카페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